손흥민 선수가 이 포스테코글로 감독에서 주로 쓸 때는 저렇게 거의 왼쪽 터치라인으로 붙어 플레이를 맞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고 그래서 상대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볼 잡으면 물론 뒤로 주거나 아니면 상대가 들어올 때 두 명이 들어오면 거기까지 사람을 당겨줘요. 그러면 박스에는 누군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걸 누구에게 주느냐? 반대 오른쪽에게 주는. 오른쪽에 존스는 상대적으로 박스에 들어가서 이번에도 골을 2골이나 넣었죠. 이거는 근데 소니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가 왼쪽에 배치돼도 이 기본 형태는 좀 비슷합니다. 아하. 저 오드베르가 2골 넣을 때는 역시 손흥민이 반대쪽 왼쪽에서 끌어당기고 어시하면서 오드베르가 반대쪽에 들어와서 했거든. 쓸 수 있다니까. 저 쓸 수 있죠. 미끼도 누가 쓸 수는 있는데 그렇죠. 계속 요거만 쓰니까 그러니까 답답함이 있지. 너무 한 가지니까. 전체적으로 토트넘 자체가 여러 개를 할 수 없는 팀이긴 해요. 네. 클리어 목 어깨 마사지기 V2. 저번에 이제 광고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제품이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왔습니다. 예전 제품은 약간 이제 좌우로만 움직였어요. 좌우로만 움직였는데 자 이번에 V2는 보세요. 왼쪽이 이제 기존 제품입니다. 좌우로 위아래로 좌우로 위아래인데 요거는 업그레이드 돼서 360도 돌아가서 여러분 뭉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풀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한쪽 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도 이제 볼이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무르듯이 원으로 주무르듯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렇게 주무르는 범위가 좀 짧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손으로 약간 살짝은 좀 꼬집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가동 범위를 늘려가지고 3cm를 늘려서 큰 손으로 와 이렇게 넓게 주무르듯이. 자 그리고 이제 모드도 3가지고요. 마사지 모드가 3가지, 온도도 3가지 조절할 수 있고 강도도 2가지. 자 그리고 이거 진짜 쉬워. 한 번 키면 뭐 얼마 정도 가냐. 네. 그게 중요하지. 최대 330분. 오. 이거 그러면 5시간 반이야. 5시간 반 여기 주무르면 목이 반만해집니다. 멍들어요. 그러니까 멍들어요. 여기 하시는 분이 저희 달순회를 하면서 하나 보증하겠다고 확실히 싸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싼 게 아니라 확실히 싸. 이거 그냥 최저가예요. 온 오프라인 최저가고 검색해보시면 검색하시면 돼요. 이건 무배는 뭐 기본이고 네. 확실히 쌉니다. 예. 제품 좋은데 확실히 싸요.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BBC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토트넘 레비 아웃시비 차라리 비욘세를 추천시켜라. 자 지금 BBC에서 어떤 보도가 하나 나왔냐면 지금 레비 회장이 스스로 좀 물러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네. 지금 뭐 주말에도 민심이 좀 극에 치달았습니다. 곳곳에 레비아웃 현수막이 내걸렸고 거리 행진 시위도 좀 이어졌다고 하거든요. 아하. 지금 진짜 이 레비 퇴진 시위까지 벌어질 정도로 저게 민심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첼시전 예. 그거 끝나고 그 토트넘 이제 뭐 팬 SNS 채널들이 많잖아요. 예. 거기에 아예 그 공지문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경기 홈 경기니까 요 사우스햄튼이 홈 경기 전에 우리가 몇 시간 전에 모여서 레비 아웃을 외치자. 시위 한번 하자. 네, 그래서 아예 그 뭐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건 계획을 좀 하고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제 경기장에 갔던 이제 저희 많은 분이 얘기하더라고. 오늘 경기장 밖에서 시위가 좀 막 계속 일어났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BBC가 그 시위 현장을 취재해서 올린 거예요. 이제 봤더니 경기장 밖 그 경기 앞두고 이제 했는데 타겟이 됐던 거는 레비 회장과 클럽 이사회 구단주. 결국 이제 뭐 물주죠. 네네. 보드진에 대한 거였고 이 단체가 저기 써 있는 Time for Change. 이제 변화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주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바꿀 때가 됐어.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주요 이야기들 구호들을 봤더니 그 애닉그룹이잖아요. 지금. 이 토트넘의 뒤에 있는. 그래서 이제 2001년에 토트넘 인수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25니까 24년 정도 끌어왔는데 핵심은 이거였대요. 야, 니네 사업은 키웠지만 야 축구는 파괴했다. 니네 돈은 벌었지만 축구는 이게 뭐냐? 이 얘기가 핵심이었고 그래서 이런 구호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레비에 관심이 없고 레비는 우리에 관심이 없다. 우리가 신경 쓰는 것 오직 클룹세스키뿐이다. 얘기 뭐냐면 뭐 클룹세스키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 상징으로 얘기한 거예요. 너는 어차피 축구에 관심 없잖아. 우리도 너한테 관심 없어. 우리에게 오직 관심 있는 건 클럽세스키를 왜 얘기했냐면 지금 부상에서 복귀하는. 그러니까 난 우리 오로지 축구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서 약간 빗대서 했던 게 그런 거예요. 비욘세가 왜 나왔냐면 야, 너 랩이 우리 경기장 새로 져놓고 하는 게 뭐야? 콘서트하고 이런 거? 콘서트하고 NFL 다른 종목 빌려서 경기하고 돈 많이 벌었잖아. 야,
차라리 비욘세를 수비수로 출전시켜 그러면. 그리고 또 뭐냐면 건셀러즈 있잖아요. 야 전방에 톱으로 배치해. 그러면 니 우승하겠네. 이렇게 약간 빗댄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너무 이 축구를 돈벌이로 전락시켰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게 이번에 BBC 보니까 있대. 티켓 가격이 너무 치솟아서 정작 그 토트넘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너무 비싸니까 못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실제 제가 요 사우스햄튼 경기에 제 지인,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이 정년 퇴임하신 두 분이 부부가 간다고 그래가지고 표를 못 구하셨대. 예. 그래서 우리 달트가는 영국 에이전시 얘기해가지고 표를 당연히 돈 받고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어. 네네. 물론 이제 거기 중간에 있는 우리 달트 보는 자리긴 했는데 얼마 한 줄 알아요? 이번에? 얼마요? 그게 토튼전. 사우스햄튼 경기 그 자리 한 명이 41만 원. 40? 사우스햄튼인데? 그래서 두 장이 보통- 80만 원 정도 했어요. 80만 원 보통 넘었어. 한 그 자리가 작년 기준 한 20, 응. 25 그 정도. 그럼 이제 자리가 좀 달랐을 거야. 좀 위에 자리거나 이런 거고. 우리 여기는 그 1번 자리? 그러면은 그쵸. 예. 그치. 30, 요렇게 40 투명해가지고 정도 되죠. 뒤에서 맥주도 한잔 하고. 거기는.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야 한번 가니까 그게 뭐 20만 원이건 40만 원이건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사자. 거기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매주 토트넘 경기를 보려고 그쵸. 예를 들어 네. 못 40만 원씩 내고 경기를 본다? 못 보지. 일반 서민이나 거기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봐?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결국은 너는 돈 벌었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는 축구를 못 보잖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시위를 좀 세게 했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BBC가 뒤에 이제 썼던 건 뭐냐면 지금 이런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일단 당장은 유로파리그밖에 없다. 우승해야지 뭐. 유로파리그에서 우승 못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토트넘이 1977, 78 시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2부 리그로 한번 떨어진 이후에 다시 올라와서 잉글랜드 축구에서 15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한 50년 가까운 동안. 근데 지금 막 뭐 14위네, 15위네, 16위네 하잖아. 그렇죠. 만약에 최악으로 떨어진다면 얘네 진짜 각오해. 네. 그러면서 유로파리그를 우승을 해서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을 딴다면 지금 이 불만이 조금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 얘기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레비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안 떠나겠지? 가능성. 레비가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뭐 물러나겠습니다가 아니고 자진사임이 아니고. 엑시트 한다는 거예요. 엑시트. 우리가 비즈니스 사업하는 사람들 엑시트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요거 키워서 어디다가 탁 뭐 예를 들면 뭐 100억에 팔고 야 나 이제 엑시트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뭐 딴 일하거나 인생을 즐기면서 살 때 엑시트 한다고 하는데 지금 레비는 그 얘기가 있어요. 영국에서 쫙 해가지고 자기 지분 쫙 끌어올린 다음에 누군가에게 딱 넘겨. 그럼 얼마 벌겠어? 자기 돈 벌고. 그렇지. 나가버린다. 그죠. 탈출한다고. 그 얘기지. 제가 이제 뭐 그렇겠지.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물러나겠습니다. 이 물러남이 아니에요. 그렇죠. 팔고 터는 거지. 맞아요. 그 얘기예요. 아니 저희도 이렇게 좀 토트넘 얘기할 때마다 이게 레비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현지 팬들은 진짜 좀 그렇겠다. 짜증이 나겠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기력은 이렇고. 뭐 각 두 개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비를 바라보는 것도 야 그래도 레비가 이렇게 경영했으니까 이런 멋진 경기장도 졌지. 이런 그쵸, 게 네. 있고 있어. 그것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축구적으로만 놓고 보면 너 진짜 너무 돈벌이만 생각한다. 네. 요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토트넘 레비 회장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 자 그리고 주말에 맨더비 있었는데 저도 보다가 지금 너무 지루해가지고 가장 지루했던 맨더비 축구계에 질병이 퍼지고 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맨유 맨시티 이 맨더비에서 0대0으로 끝났거든요. 양 팀의 저도 이제 경기 봤습니다만 득점 찬스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골이 안 터지면서 0대0 좀 지리한 경기를 펼쳤거든요. 일단 뭐 좀 경기 좀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어요? 뭐 최근 들어서 가장 재미없었던 맨더비 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좀 안 좋은 거고. 그래서 뭐 네빌이라던가 이런 이제 패널들도 아주 강하게 그렇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도 어제 보다가 일반 경기를 이렇게도 재미없는데 맨더비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네네. 재미없더라고. 예, 옛날에 맨더비 하면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화제도 있고, 그렇죠. 장면에서 거칠고 그치. 그래야 싸우는 맛도 되는데. 있고. 예. 자, 이 패널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피케와 네빌도 이에 대해서 독설을 좀 날렸거든요.
피케 같은 경우는 0대0 무승부는 승점 0점 줘야 된다라고 했고 네빌 같은 경우는 뭐 양팀 선수들 모두 실수를 하지 않고 경기를 마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면서 축구계에 역병이 펴지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요거는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피케는 이제 아무래도 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이게 저 이번에 얘기한 건지 저번에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저게 이제 0대0 무승부는 이제 승점 0점 하자. 1대1 뭐 2대2 무승부 이런 거는 득점이 주고. 나오니까 팬들이 좋아해야 되니까 아. 득점 나오는 무승부는 그대로 1점 주고 0대0이면 이 얘네들이 미친 듯이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터뷰를 계속 해왔어요. 맞아. 아무래도 그래서 킹스리그라고 그쵸?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그거를 아무래도 규칙을 막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피케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네빌은 이제 저게 이제 역병이 퍼지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의 이런 좀 안정지향적인 플레이를 하는 팀들이 좀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예. 네. 저 또 함의는 뭐가 있냐면 네빌이 뭐 저걸 뭐 역병, 질병 뭐라고 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축구가 병들고 있다. 또 다시 얘기하면 평소가 좀 재미없어진다 얘기예요. 아, 예, 예. 축구가 되게 재미없어진다 얘기를 한 거야. 저렇게 얘기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것들 선수 개개인들은 야 이제는 애들이 왜 이렇게 몸을 안 던져? 다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 다들 그냥 몸을 사려. 야 재미가 없잖아. 뭐 이런 얘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축구계가 전술적으로 되게 색깔이 없어지면서 재미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몸빵하는 축구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토크 시티의 남자의 축구도 있고, 뭐 볼튼식으로 케빈 데이비스 나타놓고 그냥 막 머리로 박는 팀들도 있고, 누군가는 뭐 빌드업하는 팀들도 있고, 누구는 막 1대1 하는 축구도 있고, 예를 들면 예전에 JJ 오코차 이런 선수 이때 막 1대1로 미친 이거 막 쇼 보는 것 같았거든. 뭐 다양한 축구가 있어.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기계처럼 전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뭐 빌드업, 그다음에 패스, 아기 탁탁탁탁탁탁. 기본 이게 루틴이야. 루틴 값으로 놔둬놓고 예. 이거를 모든 전 세계 팀들이 다 해버려. 획일화가 좀 돼. 획일화가 돼. 전술이 그냥 똑같은데 그러면 똑같은 전술에서 누가 더 이걸 잘하냐가 순위를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드컵을 나가보면 예전에는 뭐 좀 이렇게 자주 쓰는 표현이긴 했는데 뭐 이런 유럽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랬잖아. 힘과 스피드. 그렇지. 남미 기술. 템포 약간. 그다음에 뭐 저 아프리카 그러면 유연성과 뭐 막 이런 거.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지역을 얘기하면 대륙을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 다 비슷해. 왜냐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다 유럽의 지도자들이 가거든. 축구가 그냥 거기서 거기야.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옛날보다는 그런 것들이 되게 옅해졌어. 그러니까 축구가 뭐지? 참 재미없다. 개성이 없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죠. 네. 아니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두 분도 이제 축구를 많이 보고 해설도 하시고 하는데 확실히 근데 축구가 좀 약간 이제 재미나 약간 흥미가 많이 좀 준 것 같습니까? 라볼피아나와 변형 3백.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냐는 좀 생각해봐야 돼요. 예. 그게 기본적인 그 시작이 거기에요. 라볼피아나와 변형 3백을 네. 이제 과르디올라가 사실 유행을 시키면서 인버티드 풀백도 유행시키면서 그렇죠. 경기를 주도하면서 통제권을 잃지 않는 경기를 대부분의 팀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확률이 높으니까. 과르디올라가 너무 잘하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통제권을 잃지 않고 수비도 할 시간이 적어지고 우리가 한 골 넣으면 이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르디올라 감독의 바르셀로나도 분명히 잘하는데 약간 지루하네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네. 아니 그렇지. 계속 바르셀로나가 뭐 80% 점유하다가 한두 골 넣고 끝. 맨날 이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조금은 다 이제 그런 축구가 되다 보니까 네. 좀 위험을 감수하는 플레이가 안 나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조금 더 직선적인 플레이, 네. 과감하게 그냥 뭐 1대1을 한다거나 뭐 과감하게 스루 패스를 넣어준다거나 이런 패스들을 조금은 이제는 좀 자제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이제 약간의 짤이나 이런 이제 밈으로 나오는 게 옛날 윙어랑 요즘 윙어의 플레이 이러면서 이제 찍어서 올리는 그렇지. 해외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요. 그 유행을 한번 했거든요. 네네. 예전 이제 막 그 긱스, 피구 이런 애들은 막 치고 달린다는 거죠. 그렇지 그치. 있지. 네. 그 맛이 있지. 오베르마스 막. 오베르마스 이런 맛이 있지. 요즘은 잡으면 하다가 패스. 그렇지. 약간 좀 그래. 맞아 있어. 튀면 안 돼. 튀면 안 되죠. 괜히 막 자기가 막 메시인 줄 알고 막 한다 그러면 욕 먹잖아요.
예, 그치. 턴오버 나온다고. 네네네. 소유권 넘겨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플레이만 한다 이러면서 이제 막 비판하는 영상들이 이제 있어요. 맞아.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이제 끼치고 있는 거다. 네. 이게 우리 선수들이 내가 한참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바르셀로나식의 축구가 전 세계에 유행이 번진 것처럼 번졌잖아. 그래서 우리도 모든 감독들이 야 패스 드리블을 혼자서 막 솔로 플레이를 하잖아. 그러면 너는 나쁜 축구. 야 패스 이런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 찍어내지 다 패스만 하는 선수들만 만들어진 거야. 맞아. 요즘 우리 대표팀을 보면 한국 축구를 보면 개성이 많이 사라졌어.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 네. 개성 있는 선수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강인. 근데 우리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선수야. 예전에는 우리도 보면 뭐 고종수가 있었고 예를 들면 뭐 최문식이 있었고 나름의 개성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게 사라졌단 말이야. 네네네. 그러기도 하고 이게 전 세계 축구적으로도 보면 예전에 읽으면 사키이즘 아니면 사키의 어떤 이렇게 딱 컴팩트하게 네네. 공간 잡아놓고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크루이프이즘 예를 들면 요한 크루이프의 드림일기 바르셀로나 이런 식으로 막 점유하고 지배하고 근데 이게 대충 섞이면서 요즘은 그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새로움이나 전술적인 아이디어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 대표팀 축구를 보면 재미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나는 비슷한 흐름이라고 봐. 아. 지금 대표팀의 그 홍명보 감독과 더불어서 그때 P급을 땄던 지도자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쭉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비슷하게 그때 세계 축구에 가장 많은 포메이션 썼던 게 뭔지 알아요? 4-2-3-1이야. 2010년 전후로 해서 그게 가장 밸런스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했었거든. 네. 그러니까 요거를 그때 전 세계 유행을 할 때 이 4-2-3-1을 그때 배운 분들이 지금도 그냥 이 4-2-3-1 그대로 가요. 아.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지루하다. 좀 올드하다는 느낌. 여기서 사실은 계속 또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잖아. 그러지 못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함도 난 이런 거에 기인한다고 보거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축구가 좀 더 뭔가 좀 한꺼풀 깨고 나와야 되지 않나? 예. 다양성들을 좀 더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자, 지금 두 분께서 현대 축구가 좀 획일화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주제도 요 이란으로 한번 좀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골 사라진 손흥민 무슨 문제인가? 자, 일단 뭐 토트넘이 사우샘튼을 상대로 3대1로 이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왼쪽 윙으로 출전해서 57분 소화했습니다만 자, 골은 좀 넣지 못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지가 좀 꽤 된 것 같아. 예.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 일단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 최근 리그골이 이제 3월 9일 본모스를 상대로 이제 PK 골이었고요. 네. 최근 리그에서 필드골은 1월 15일 아스널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손흥민 선수 유로파골은 1월 24일 호펜하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손흥민 선수가 좀 필드골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좀 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손흥민 선수의 이렇게 개인 폼 문제인가 아니면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술 문제인가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던 현대 축구의 약간 흐름 때문인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 네. 포스테코글로는 오히려 그 현대 축구의 흐름에서 조금 달라요. 그런 그 감독들이 그래도 좀 평가를 좋게 받아야 되는 게 예. 다른 거를 추구합니다. 위험성. 근데 예, 그거를 예. 하면 성적이 안 나와. 어. 이러니까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포스테코글로는 달라요. 걔가 조금 직선적으로 계속하고 오히려 획일 쪽에서는 네. 조금 떨어져 있는데. 하프라인 그냥 밟고 있고 더 공격적으로 해보려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대팀이 우린 안정적으로 하다가 한 방 뻥. 우리가 이겨. 약 이러니까 포스테코글로 같은 사람들이 탄생을 못하죠. 오히려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 내가 왜 웃었냐면 네. 지향이 위험성이야? 위험성을 지향해? 리스크가 위험성 아니야? 리스크를 막 하고 거기서 골 나오면 우리가 4대0 이기고 지면은 1대0으로 지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아주 뭐 어쨌든 그렇게 좀 포스테코글로 감독 보는데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 골이 안 나오는 건 복합적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겠죠. 손흥민 선수의 뭐 최근의 컨디션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전성기 좀 내려온 폼 그리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약간의 전술적인 아쉬움 이런 게 다 좀 포함이 되고 예. 선수단의 아쉬움 이런 게 다 이렇게 모여서 손흥민 선수의 좀 득점이 최근 들어서 좀 안 나오는 면이 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왼쪽에서는 막 공격을 좀 풀어가려고 하고 오른쪽에서 마무리 짓는 그 획일적인 좀 전술 이런 네.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쓸 수는 있어요. 예. 뭐 측면에 쓸 수 있죠 손흥민을. 그런데 저는 조금은 예를 들어서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그 3년 전에 프리미어리그 23골 때려 넣어서 득점왕이 됐던 시즌과 놓고 보면 그 고점에서 분명히 내려왔죠. 그쵸, 네. 그건 인정해야지.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지금 나이라고 하는 것들 고려해서 체력적인 혹은 뭐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거나 조절해줄만 한데 이번에도 보면 난 첼시 경기를 뛰고 바로 이틀 만에 사우스햄튼 경기에 나는 상대 꼴찌고 또 이번 주 중에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중요하죠. 1차전이 있고 그러니까 로테를 돌릴 줄 알았거든? 저도요. 근데 써버리더라고. 자기 목숨이 걸렸으니까. 그렇지. 왜냐면 지난번 이거 했다가 토트넘 팬들한테 야 내가 맞잖아 이거 도발했다가 또 혼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홈에서 또 사우스햄튼 질까봐 또 선수를 썼단 말이야. 네. 다 웬만한 주력들 다 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변화를 적절하게 못 주는 건 좀 아쉬워요. 자,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한테 개인적인 폼도 있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죠. 손흥민 선수를 미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래서 나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 요게 이번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때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거의 박스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서 주로 쓸 때는 저렇게 거의 왼쪽 터치라인으로 붙어 플레이를 해요. 맞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고 그래서 상대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볼 잡으면 물론 뒤로 주거나 아니면 상대가 들어올 때 두 명이 들어오면 거기까지 사람을 당겨줘요. 그리고 돌아 들어가는 스펜스에게 볼을 주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공격은 오히려 풀백인 스펜스에게 시켜. 손흥민 선수는 수비를 끌어당기는 걸 시키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이쪽으로 최대 쪽으로 자기로 끌어당겼어. 그러면 박스에는 누군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걸 누구에게 주느냐? 반대 오른쪽에게 줍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존스는 상대적으로 박스에 들어가서 이번에도 골을 2골이나 넣었죠. 저런 식의 역할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 네. 이거는 근데 소니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가 왼쪽에 배치돼도 이 기본 형태는 좀 비슷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이거 보죠. 이거는 지난번 풀람 경기도 그렇고 뉴캐슬 경기도 그렇고 다른 경기 다 보여주는 건데 보면 테일도 최대한 측면 쪽으로 끌었습니다. 베르너도 최대한 측면 쪽으로 끌었어. 그러면 반대에 있는 오도베르가 좀 더 박스에 들어와. 오른쪽에 있는. 예. 저 오도베르가 2골 넣을 때는 역시 손흥민이 반대쪽 왼쪽에서 끌어당기고 어시하면서 오도베르가 반대쪽에서 들어와서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소니를 약간 미끼로 쓰네. 그리고 왜냐면 소니가 또 잡으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아이솔레이션을 잘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쪽으로 하는 이 전술적인 것도 소니의 어떤 필드골을 조금 나오는데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처음부터 계속 이 전술인 것 같아. 뭐 변화 없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나도 아까 요거만 정리하면 쓸 수 있다니까. 저 쓸 수 있죠. 미끼로 누가 쓸 수는 있는데 그렇죠. 계속 요거만 쓰니까 그러니까 답답함이 있지. 너무 한 가지니까. 그러니까 뭐 끌어내고 욕 찔러주는 예. 형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는 더 그런 게 좀 쿨루셉스키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한쪽에서 끌어당기면 이제 그 좋아하시는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션이 결국에는 끌어당겨야 반대편에 공간이 나는 거잖아요. 예. 존슨이 그걸 잘해요. 마지막에 그 넓은 공간에서 스피드가 있으니까 빨리 침투해서 득점하는 거. 그러니까 손흥민이 에이스니까 손흥민한테 쏠리면 그렇지. 존슨한테 준다. 그렇죠. 그거를 쓰는 거는 괜찮지만 네. 반대편에서도 그게 좀 나와야죠. 그래. 그러니까. 그 반대도 나와야지.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상대가 이것만 하면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편에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선수가 아하. 쿨루셉스키죠. 사실 네. 쿨루셉스키가 볼을 소유하는 데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쿨루셉스키가 나올 때는 쿨루셉스키가 잡아주고 반대편의 손흥민에게 넘겨주는 이런 장면도 꽤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엔 또 쿨루셉스키도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누가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메디슨이 나오냐, 공미에. 아니면 이번 시즌에 또 쿨루셉스키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쿨루셉스키가 나오냐, 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나오면 아무래도 오른발 쓰니까 손흥민 쪽으로 좀 붙어요. 그래서 거의 히트맵이나 이런 선수의 평균 위치를 보면 손흥민, 메디슨, 뒤에 이제 뭐 풀백 한 명 이렇게 삼각형을 그립니다. 네. 쿨루셉스키가 나오면 왼쪽으로는 안 가고 오른쪽으로 가서 쿨루셉스키, 존슨, 포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그때는 또 오른쪽 공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형 미드필더가 누가 나오느냐, 오른발 메디슨이냐 왼발 쿨루셉스키냐의 차이도 좀 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토트넘 자체가 여러 개를 할 수 없는 팀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해야 되는. 너무 이런 오래 보니까 것도 한 있다. 가지를. 그러니까 지금 페노 얘기도 그렇고 여기 이야기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그 얘기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클럽체스키가 좀 못 따라온 상황에서 미끼를 할 만한 선수가 소니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미끼도 물고기가 이렇게 야 저거 맛있겠는데라고 달려들 게 그게 진짜 좋은 미끼잖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테리
나왔어. 음. 너 퇴를 안 끌려 나가지. 안 안 끌려 끌려 나가지. 그러니까 지금 미끼를 할 만한 선수가 소니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해리 케인이 있던 시절에는 해리 케인이 그 미끼 역할도 했지. 예. 피니시도 했지만 네. 그 해리 케인이 쭉 나오면 수비수가 해리 케인에 끌려 나왔다가 뒷공간으로 파 들어갈 때 소니한테 걸렸던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미끼 역할을 소니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소니한테 그 역할을 주고 네. 다른 선수에게 좀 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상대도 아는 거지. 아 소니 미끼 다른 선수가 어차피 들어오고 지금 막아. 이번에 사우스햄튼이 수비가 엉망이고 사실 뭐 이번에 강등까지 됐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팀이니까 그런 거지. 웬만해서는 사실 토트넘 되게 답답하거든. 예, 저 잘안 왜 그러냐? 먹히죠. 아니까 예. 이 패턴을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게 좀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난 시즌 처음 할 때는 이게 먹혔지 초반에. 그쵸. 이거 신기한데 이거 그렇지. 새로운데 했는데 이게 지금 2년째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또 유로파도 또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럼요. 아 그래요. 어, 아 똑같은 뭐가 베스트 없으니까. 11 오늘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좀 이제 최근에 이제 득점이 없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또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예전만큼 사실 그런 막 치고 들어가서 폭발력을 우리가 당장은 좀 어렵다고 봐요. 폼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예. 음. 그럼 뭐 라인만 밟고 있으니까 되냐고. 그렇죠. 예. 예.